조용한 오후 혹은 몰입해서 무언가를 하던 시간. 갑자기 정적을 깨고 울리는 전화 벨소리.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진 않으시나요? 누군가는 반갑게 전화를 받겠지만 어떤 분들은 마치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듯한 서늘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확인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죠. 결국 벨소리가 그치길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가 한참 뒤에야 조심스럽게 문자로 물어봅니다. 방금 전화를 못 받았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그 답장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해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너무 예민하고 소심하다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위로와 과학적인 근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전화를 두려워하는 건 어쩌면 당신의 뇌가 너무나 정교하고 지능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성능 뇌가 전화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정보 처리의 완결성 욕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전체적인 맥락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가장 최선의 결과물을 내놓고 싶어하는 본능이죠. 그런데 전화라는 매체는 이 정교한 시스템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극도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보의 습격 상대가 어떤 주제로 말을 걸지, 지금 내 상태가 대화에 적합한지 고려할 틈도 없이 실시간 대응을 강요합니다. 비구조화된 전화는 텍스트와 달리 상대의 목소리 톤, 숨소리, 갑작스러운 질문, 침묵의 간격이 뒤섞여 들어옵니다. 분석적이고 신중한 뇌를 가진 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마치 고성능 컴퓨터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과 같은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반면 문자는 정보가 잘 정리된 구조화된 데이터죠. 상대의 의도를 충분히 읽고 내 생각을 정제해서 전달할 수 있는 통제권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결국 당신의 뇌가 전화를 피하는 건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보를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화를 피하는 자신을 보며 난 왜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질까? 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사회성의 결여가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의 소통을 너무나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지능이 높고 신중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깊이 고려합니다. 즉, 대화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전화 통화 중에 무심코 내뱉은 서툰 대답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뇌는 하나의 위험 요소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는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잠깐. 위험해. 아직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데이터가 부족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답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해? 결국 당신의 전화 공포증은 타인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기에 더 정확하고 정제된 모습으로 소통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완벽주의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역설적으로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못난 게 아니라 단지 준비된 대화를 선호하는 정밀한 사람일 뿐입니다. 왜 예측 불가능성은 지적인 뇌를 괴롭힐까요? 지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뇌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합니다. 이를 인지적 경제성이라고 부르죠.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거나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울리는 전화는 뇌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자원점유와 같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특히 분석적인 사고를 즐기는 분들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전화는 사고의 흐름을 끊는 침입자와 같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통화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는 그 모호함이 뇌를 극도의 각성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 실시간 압박감은 마치 시험 문제지를 받자마자 1초 안에 정답을 외쳐야 하는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모든 전화를 피하며 살 수는 없겠죠. 중요한 건 전화를 무조건 잘 받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놀란 나의 뇌를 달래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습 3초의 여유를 허락하세요.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 급박한 움직임이 뇌를 더 긴장시킵니다. 3번 정도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깊은 호흡을 하며 뇌에게 말해주세요.
이건 긴급 상황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로부터 온 하나의 정보다. 내가 원할 때 응답해도 괜찮다. 이 짧은 3초의 주도권을 갖는 것만으로도 뇌의 주도권은 편도체 공포에서 전두엽의 이성으로 서서히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연습, 나만의 안전 거점을 확보하세요. 전화를 받을 때 유독 더 불안하다면 혹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탁 트인 공간이나 타인의 시선이 느껴지는 곳에서는 뇌가 사회적 평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외출 중이거나 사무실에 있다면 구석진 곳이나 카페의 한쪽 구석 혹은 복도 끝자락처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물리적인 거점으로 이동하세요. 환경을 내 통제하에 두는 것만으로도 뇌는 침입자로부터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고 불안을 절반 이상 줄여줍니다. 세 번째 연습, 문자 우선권을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주변 지인들에게 나의 소통 스타일을 미리 공유하는 것은 배려가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질 높은 대화를 위한 당신만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전화를 바로 받기 어려워. 문자를 먼저 남겨주면 확인하고 내가 가장 여유 있을 때 정성껏 연락할게. 이렇게 공표하는 순간 당신은 벨소리에 쫓기는 사람에서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상대방 역시 당신이 전화를 안 받는 이유를 거절이 아닌 집중과 신중함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는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특히 고도로 발달한 뇌는 한 번의 대화에서도 상대의 목소리 톤, 단어 선택, 숨겨진 의도까지 수만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려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무분별한 전화 통화는 에너지 누수와 같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고 소수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한한 인지적 자원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려는 본능적인 효율성 때문입니다. 전화를 피하고 싶어하는 당신의 마음 밑바닥에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갈망과 더불어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대충 하는 대화보다는 내가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 상대에게 최선의 답을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지적인 매력이자 자산입니다. 이제 전화 벨소리가 울릴 때 가슴이 철렁했던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마세요. 그 짧은 순간의 긴장은 당신이 그만큼 타인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이자 당신의 뇌가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세상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당신의 정밀한 뇌를 억지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계 초침이 빠르게 간다고 해서 정교한 시계의 내부 부품까지 무리하게 돌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종종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을 내향적이라고만 치부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능이 높고 정보 처리 프로세스가 복잡한 사람일수록 외부 자극이 차단된 자발적 고립의 시간이 절실합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 멍하게 있거나 혼자만의 생각에 잠길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죠. 이 시스템은 우리가 겪은 복잡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며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전화 벨소리는 이 소중한 정비 시간을 무참히 깨뜨리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당신이 전화를 피하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의 뇌가 현재 수행 중인 고차원적인 내부 정리 작업을 보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고립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충전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는 전화 공포증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이를 정보 감수성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요?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철렁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주변의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반응하는 고감도 안테나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안테나가 예민할수록 더 먼 곳의 신호를 잡을 수 있지만 그만큼 주변의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당신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고성능 장비가 가진 필연적인 특징입니다. 고성능 스포츠카가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에서 더 큰 진동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라는 고성능 차를 일반 도로의 잣대로 평가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전화를 무사히 마쳤더라도 그 여운 때문에 한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뇌가 갑작스러운 정보 홍수를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상태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짧은 리셋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5-4-3-2-1 접지법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사물 5개, 들리는 소리 4개, 만져지는 감각 3개, 냄새 2개, 맛 1개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뇌를 다시 현재로 데려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화면 밖으로 시선 돌리기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아닌 먼 창밖이나 초록색 식물을 30초간 바라보세요. 시각적 자극의 깊이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뇌의 긴장도가 낮아집니다. 셋째, 한 문장 정리입니다. 통화 내용을 결국 어라는 뜻이었네라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메모하세요. 모호한 정보를 확정된 데이터로 바꾸는 순간 뇌의 불안은 멈춥니다. 오늘 우리는 전화벨 소리 뒤에 숨겨진 당신의 정교한 뇌와 그 속에 담긴 진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늘 더 빨리,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고 우리를 재촉합니다. 하지만 모든 꽃이 같은 계절에 피지 않듯 모든 사람의 소통 속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느리게 대답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그 신중함과 정밀함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고유한 색깔입니다. 오늘 밤은 잠들기 전 벨소리에 놀랐던 마음을 토닥여주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빨리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나만의 속도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의 신중함은 나를 지키는 힘이야. 당신의 포근한 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포근한 심리학이었습니다.